안녕하십니까. 2월 5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상원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대통령 후보와 연방, 카운티, 그리고 시의 주요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예비선거가 오는 3월 3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부터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선거법이 개정돼 보다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 하원 48지구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주말 헌팅턴 비치에 선거 본부를 오픈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예선을 앞두고 미셸 박스틸 위원장은 많은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사가 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고 대학들은 중국행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LA타임즈의 영화평론가 저스틴 창이 오는 9일에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인의 행복 수준이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학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영입 인재였다가 옛 여자친구의 미투 의혹 폭로로 탈당한 원종건 씨가 관련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상원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을 나눴던 트럼프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고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며 탄핵 정국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상원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등 두 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각각 실시한 결과 두 안건 모두 부결됐습니다. 연방과 카운티 그리고 시의 주요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예비선거가 오는 3월 3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부터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선거법이 개정돼 보다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수연 기자가 유권자 등록 방법부터 선거 주요 날짜 그리고 투표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 확정을 위한 선거를 비롯해 시와 카운티, 연방의원 선거까지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3월 3일. 이번 선거는 특히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해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부터 샘플 밸럿 신청과 지정 투표소 확인 등 선거 관련 정보는 LA 선거국 홈페이지 lavote.net에서, 오렌지 카운티 주민은 홈페이지 ocvote.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유권자 등록은 2월 18일 마감되며 우편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은 2월 25일까지 우편 투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우표 없이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우편 투표는 소인 날짜가 3월 3일까지 찍혀야 하며 선거 후 3일 이내에 선거관리국에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합니다. 2월 중순까지는 메일아웃을 하셔야 되고요. 너무 늦었다 그러면 보팅 센터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데나 드롭오프 하시면 됩니다. 투표는 지정 투표소가 아닌 자택과 직장에서 가까운 투표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조기 투표 기간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최대 11일로 대폭 늘어났지만 LA 한인타운 인근에 마련된 동양선교교회, 서울국제공원, 위셔팍 초등학교, 하버드 초등학교 등지의 조기 투표소는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나흘간 운영합니다. 이번 선거부터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과 투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투표는 당초 개표 날보다 최대 한 달 더디게 개표되기 때문에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이 통과가 돼서 당일 유권자 등록하고 플러스 투표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왜 그 데드라인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데드라인을 지나고 유권자 등록을 해서 그 당일날 투표하면 1, 2주 아니면 한 달, 길면 한 달 뒤에 이게 다른 검증을 거쳐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한편 이번 선거에서 시의원과 연방의원 그리고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 남가주에만 14명의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해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연방하원 48지구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주말
헌팅턴 비치에 선거 본부를 오픈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예선을 앞두고 미셸 박스틸 위원장은 많은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하원 48지구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이 지난 1일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에 캠페인 사무실을 오픈하고 선거 사무실을 찾은 수백 명의 지지자들을 맞았습니다. 지금 헌팅턴 비치가 그 48th Congressional District의 제일 큰 시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데다가 또 바로 코너 프리웨이에서 내리자마자 코너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캠페인 오피스 너무 럭키하게 받았고요. 리스를. 캠페인이 이제 진짜 시작되는 거죠. 스틸 후보가 출마하는 연방 하원 48지구는 공화당의 데날 로라바커 전 의원이 2018년 민주당의 할리 루다 의원에게 의석을 빼앗긴 곳으로 실비치와 코스타메사, 라구나비치, 헌팅턴 비치, 뉴포트 비치, 웨스트민스터, 가든그로브, 라구나 니겔, 산타아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셸 스틸 후보는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공식 지지, 가수 공화당협회와 뉴트 깅그리치 전 연방 하원 의장 등 굵직굵직한 공화당 인사들의 지지를 받아낸 데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48지구 현역인 민주당의 할리 루다 연방 하원의원의 지지율과 동률을 기록하면서 오는 3월 예선 통과는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지만 투표하는 율이 굉장히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표 한 표가 너무 중요하니까 다 나와서 투표해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리저 월드의 그 코리안 아메리칸 시니어 시티즌 그룹이 한 2,000명 정도 사시고 계세요. 근데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은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다 유권자 등록하시고 투표해 주시는 게 제일 우리의 권리를 찾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많은 지지자들이 스틸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찾아 힘을 실어줬습니다. We're going to win this race because we know how to win campaigns and Michelle Steele knows how to win campaigns. 지금 현재 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우편 투표를 하고 또 우편 투표 한 박스가 거기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꼭 받으시면은 우리 투표를 하셔가지고 그 우편함에 또 투표함에 꼭 넣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이번 주 들어서부터 우편 투표 용지가 유권자들에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법 개정으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11일 동안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기 투표 기간이 대폭 늘어났으며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투표센터가 150여 군데가 마련돼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사가 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고 대학들은 중국행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4일 홍콩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이달 20일까지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A, 댈러스와 홍콩을 잇는 2회사 항공편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는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로 숨진 환자가 처음으로 나온 뒤에 내려진 조처입니다. 대학들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신종 코로나로부터 학생과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프린스턴 대학이 중국에서 돌아온 학생 108명에게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USC는 이달 10일 시작할 예정이던 중국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트리니티 대학은 중국에서 공부하던 학생 6명을 귀국시켰습니다. LA타임즈의 영화평론가 저스틴 창이 오는 9일에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을 것으로 4일 예상했습니다. 창은 아카데미 회원들 성향을 보면 통계적으로는 1917이 작품상을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다크호스 중에 다크호스이자 역대 최강의 와일드카드인 기생충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럴 자격도 된다며 이렇게 점쳤습니다. 그는 기생충이 수상할 것이고 또한 수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독상을 놓고는 봉준호 감독과 1917의 샘 맨데스 감독이 치열하게 경합하는데 맨데스 감독이 수상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창은 그러나 수상해야 하는 사람은 봉준호로 꼽았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인 노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 다운타운 엔젤레스 플라자 노인 아파트가 지난 3일 신규 입주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자 신청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LA 한인회에 아파트 입주 신청을 하려는 한인 노인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한인 노인 100여 명이 찾아와 신청 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엔젤레스 플라자 노인 아파트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지원자는 62세 이상, 연간 소득 1인 기준 36,550달러 이하, 2인 기준 41,8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남가주에서 활동 중인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가운데 지난해 이직자 수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최근 10여 년 내 가장 많은 에이전트들이 업계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력 1년 미만자들이 이직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한인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활동한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총 640명이며 지난해 이직한 에이전트의 수는 30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305명의 이직자 수는 김희영 부동산이 2006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 이후 독일에서 중국인 등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인 여성이 대낮에 길에서 머리채를 잡히며 발길질을 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31일 베를린 북부 모아비트 지역에서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한 20대 중국 여성이 2명의 여성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발길질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연관된 인종차별적인 공격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자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라는 한 승객의 거짓말에 캐나다발 자메이카행 항공기가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일 캐나다 토론토를 출발해 자메이카 몬테고베이로 가던 웨스트젯 항공기가 이륙 2시간 만에 기수를 돌려 다시 토론토로 돌아왔습니다. 이 남성은 토론토 도착 후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3일 뉴욕주 내 리무진 운행 규정을 대폭 강화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패키지 법안에 따르면 리무진 차량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9명 이상의 승객을 태운 리무진 운전사는 상업용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워싱턴 지역 한국 국적자에 대한 사건 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총영사관이 밝힌 2019년도 재외국민 사건 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등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는 총 3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1%가 줄었습니다. 이스트베이 한인회가 주최한 2020년 설 대보름 효도잔치가 4일 성황리에 개최돼 참석자들이 풍족한 설 대보름을 함께 즐겼습니다. 오클랜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이날 잔치에는 120여 명이 참석해 푸짐한 식사와 함께 윷놀이와 노래자랑 등을 함께 즐겼습니다. 최근 IT 붐이 일고 있는 시애틀에서 재택근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볼루션 리포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시애틀 전체 근로자 가운데 7.7%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5년 전보다 무려 14.9%가 증가한 것으로 전국 대도시 가운데 7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인의 행복 수준이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학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소득 격차는 벌어졌고 건강이 좋아졌지만 안전에 관한 행복도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에 실린 행복지수를 활용한 한국인의 행복 연구를 보면 물질적, 사회적 기반에 관한 한국의 행복지수는 1990년과 2017년 모두 OECD 31개국 가운데 23위였습니다. 한국은 소득 수준이 1990년에 OECD 28위였으나 2017년엔 20위로 8계단 올라섰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며 건강 지표 순위도 26위에서 10위로 급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안전에 관한 지수는 1990년 15위로 중위권이었으나 2017년 최하위권인 30위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인이 체감하는 심리적인 안전 수준이 다른 선진국보다 나빠졌고 자살률도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주거에 관한 지수도 22위에서 24위로 밀려났습니다. 물질적, 사회적 격차에 관한 분야에서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1990년 29위에서 2017년 30위로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 소득 격차는 1990년 21위에서 2017년 27위로 6계단 내려왔습니다. 국민들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격차가 벌어지며 전체적인 행복도를 깎아내린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영입 인재였다가 옛 여자친구의 미투 의혹 폭로로 탈당한 원종건 씨가 관련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원 씨는 현지 시간으로 4일 페이스북 글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논란의 글은 사실과 다르다며 A씨와 연애했던 당시에 저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도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씨가 제기한 데이트 폭력 의혹과 합의 없는 성관계 및 불법 촬영 의혹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원 씨는 데이트 폭력 의혹과 관련해 A씨의 다리에 생긴 상처는 저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A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합의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A씨의 핸드폰으로 촬영이 이뤄졌다며 A씨는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고 제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A씨는 제 신체 사진을 연인 간 농담 소재로 삼기도 했다. A씨와 헤어진 이유는 A씨가 저와 어머니를 향해 비난과 욕설을 했기 때문이다 등의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연인 간 있었던 사적인 이야기를 왜곡해 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저 혼자 힘으로 A씨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향후 수사가 진행된다면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